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오늘은 제 192강 성경 속 한자 풀이 잠언 23장 12절 말씀에서 잠언 28장 12절 말씀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육회입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제 정직을 말하면 유쾌해진다. 유쾌해진다는 건 좋은 뜻이죠. 즐거울 유자, 쾌도 쾌할 쾌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쾌자. 이게 유쾌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유쾌하게 살아라. 유쾌하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여기 밑에 육회, 상쾌, 통쾌, 흔쾌에서 이제 쾌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 주위에 많이 쓰이는 거, 특히 육회, 상쾌, 통쾌는 이 선전에 많이 나오죠. 뭐 기분이 좋을 때 육회, 상쾌, 통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제 유쾌한 거는 즐거운 마음, 상쾌한 거는 이제 기분이 상큼하고 깨끗하고 쾌감을 느끼는 거. 통쾌는 이 통자는 아프다는 뜻이지만 또 반대로 아주 시원하다. 쾌감을 느끼고 통쾌하다. 그런 거. 흔쾌히 허락을 했다. 이 기쁘다, 즐겁다 그런 흔자입니다. 가끔 이름자에도 흔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쾌자에는 상쾌하다 그런 쾌자, 기쁠 쾌자, 이것도 기쁘다는 뜻이에요. 보성에 전남 보성에 쾌상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동네 이름에 쾌자가 들어갑니다. 쾌상이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동네 말이죠. 이 보성은 특히 차로 유명한 데죠. 근데 요새 이제 커피에 눌려가지고 이 보성의 차밭을 많이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특히 보성 녹차밭은 남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차가 있었는데 하여튼 불행하게 커피에 눌려가지고 이 선호도가 떨어져서 지금 많이 다른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보령, 쾌빈리. 이 보령은 충청남도죠. 여기에 쾌빈리, 비는 손님 빈자예요. 아주 즐거운 손님이 오시는 그런 동네인가 봅니다. 그래서 보령에 쾌빈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괴이. 잠언 23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괴이하다. 괴이하는 건 좀 뭐 안 좋은 거죠. 괴상하고 이상한 거죠. 말 그대로 괴이하다. 괴석 기초, 괴어 이렇게 했는데 괴석은 괴상하게 생긴 돌이죠. 기초는 기이하게 생긴 풀. 그러니까 풀도 좀 이상하게 생긴 풀이 있고 돌도 그런 돌 많이 보죠. 돌 수집가 한때는 이 수석이 또 유행했는데 요새는 또 그런 유행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돌을 휴일마다 가서 산으로 들로 가서 저 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보기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 희귀한 돌, 괴어는 이 아주 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어. 그다음에 이자는 근무중 이상무. 군대 생각나시나요? 근무중 이상무에서 고수용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윗사람 이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오면은 충성 근무중 이상무 해가지고 군대 생활 새삼 나는 그런 글자입니다. 다를 이자죠. 다르다. 괴이하다. 다음 한자 감각입니다. 잠언 23장 35절의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게 감각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갑자기 술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감각이 없도다. 뭐 술을 많이 마셨는데 감각이 없도다. 감각은 느끼는 거죠. 감지덕지. 그래서 감지덕지는 아주 고마울 때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혜택을 받거나 그럴 때 이제 감지덕지하자 그런 얘기죠. 이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죽을 주니까 아우 죽이라도 감지덕죠 하면서 이제 받아 먹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쓰이죠. 금석지감은 옛하고 지금이에요. 금은 지금이고 석은 옛날 지나간 흘러간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석지감은 옛날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를 느낄 때
금석지감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요새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세종대왕은 지금부터 한 550년, 600년 전 그런 어르신이거든요. 요새 우리나라 세상을 보면은 좀 세종대왕께서 실망하실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만들어놨더니 전부 다 뭐 외국 글자를 다 써놓고 뭐 이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가끔 그런 공상을 해보고요. 또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모시느라고 힘들겠죠. 그래서 때 되면 사람이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쓸데없는 공상이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속지감, 지금하고 옛날에 느끼는 차이, 그 시대의 그 차이. 근데 각은 느낄 각자인데 오로불각 각인지로, 이게 뭐냐면 나는 늙었어요. 나는 늙은 걸 못 느낀 거야. 불각이니까. 나는 내가 늙은 걸 못 느끼는데 각인지로 하는 거는 남이 늙은 거는 내가 느낀 거야. 이게 내가 남을 볼 때, 저 사람이 늙었지 보니까 나랑 친구인데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볼 때 나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뭐 친구 사이에 뭐 별 차이 있습니까? 거의 나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기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늙었냐 얘기할 때 그때 쓰는 말이 적당한 말입니다. 오로불각 각인지로. 느낄 감자, 느낄 각자. 그렇게 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통찰.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통찰한다. 통찰한다는 것은 어떤 걸 꿰뚫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통찰. 여기 왜 동찰이 아니고 통찰이냐? 이 글자는 동으로 많이 쓰이죠. 어느 동네 이름을 얘기할 때인데 이 찰자 앞에 붙어서는 통찰이라고 있습니다. 깰 찰, 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써요. 찰자는 살필 찰이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통찰한다는 건 모든 걸 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예문 통찰 두 개 썼는데 이 앞에 통찰은 모든 걸 안다 그런 거고, 통찰한 거는 뭐 한자문을 하늘천 따지도부터 끝까지 다 통찰했다, 통독을 했다, 통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통찰이지만 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찰은 살필 찰이죠. 여기 사찰집사, 관리권사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이 사찰집사, 저 맨 처음에 사찰집사 그냥 이상하게 생각했죠. 교회인데 왜 사찰이란 말이 들어가지? 봤더니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 불려왔는데요. 이 사자는 맡을 사자예요. 찰은 살필 찰자. 그러니까 그 교회 살림을 맡아서 살펴서 일을 보시는 집사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 집사, 관리권사로 부르자. 요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 사찰 집사하면 뭐 무슨 조사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서 관리 집사, 관리권사로 바꿔 부르자 해서 옆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권사는 권한다 그런 뜻이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 잠언 2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편집하면 우리 신문을 생각하죠. 이 편자는 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옷감을 짠다, 집은 모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집한다는 건 어떤 기사거리를, 신문으로 말하면 기사거리를 모아서 짜서 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군 편대주. 이거는 뭐 좀 어느 공군들 제가 모이는 데 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공군 뭐 현역 군인은 아니고 이제 출신들의 그 사람들은 편대주를 먹는데요. 뭐 매일 먹는 건 아니죠. 그럴 때 소주 네 잔을 한꺼번에 먹는답니다. 왜냐면 편대 비행이라는 거 있죠. 비행기 네 대가 한 일개 편대입니다. 그래서 편대 비행주 해가지고 공군에서 특별히 만들었다기보다 하여튼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런 전통이 있대요. 공군 편대주. 그래서 네 잔씩 한꺼번에 먹는다. 그다음에 악마 편집.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뭐 좋지 않은 개념인데요.
어떤 사람이 책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제 뭘 기사거리를 모았는데 악마의 편집이라는 건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데 기준을 해가지고 기준을 자기 기준이나 특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걸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집은 모을 집자인데 훈몽지묘, 훈명자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이 훈몽지묘는 조선 말엽에 아이들한테 좋은 글귀,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글귀를 모아놓은 게 훈몽집 요구요. 몽자는 어두울 몽자거든요. 그래서 계몽하면 이제 어두운 걸 깨우친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그런 글귀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글귀를 모은 책이고요. 훈몽자회는 이거는 1727년이라고 그래요.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제 한자를 가르치는데 3,360자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거 많죠? 3,360자.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해서 훈몽자회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한자 사과. 이거 우리가 먹는 사과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 사과가 금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사과 이 모래사자의 과일 과자예요. 모래사자를 썼는지 사과에 그건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게 함사사형 하는 말, 이 말이 있는데 함사사형은 함은 모래를 함축해서 모은 거고요. 사형은 이 쏘는 거죠. 사자는 영은 그림자. 그러니까 어떤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에 대고 이 모래를 갖다 던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한테 모래를 던질 수는 없고 그림자에 대고 던져서 화풀이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인데 하여튼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감을 그렇게 나타낸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석지지 이 모래하고 돌이 있는 그런 땅이죠. 인간 척박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논농사 밭농사 모두 다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나쁜 땅을 사석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래사자의 돌석자. 근데 과자는 실과 과목 해가지고 실과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실과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거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과목을 실과 과목.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제 환자들 간호할 때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환자들이 이 아무래도 예민하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또 어, 자기 집에 손님이 다녀가시면 손님이 안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마라. 그러니까 저기 멀리 가면은 그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봐야 된다. 잘 가고 계시는지. 요새 뭐 아파트에 사니까 이 아파트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 끝이지만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면 이제 되겠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실과 과목 그런 실생활에 되는 거. 그다음에 그때 또 기억나는 게 남의 집에 가서 뭐 특이한 물건 보면 이거 얼마짜리냐 그런 얘기도 묻지 말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에 찾아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쾌과는 이거 무슨 과일인데 그냥 특별한 과일은 아니고 상큼한 과일이에요. 먹으면 아주 쾌감을 느끼는 과일. 그걸 쾌과라고 그러는데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사과. 하여튼 영어로 말하면 애플이죠. 이렇게 씁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과식 많이 먹은 거죠. 잠언 25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 이게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죠. 꿀을 보거든 이제 맛있는 거. 요새 사람들 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많아가지고요. 조카리만큼 먹어라. 전에는 꿀이 아주 굉장히 고급이고 선물하러 갈 때 꿀이 꼭 들어갔죠. 하여튼 과식은 많이 먹는 거예요. 과자는 과거 옛날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버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문 지과 필개 이 과오라는 뜻도 있어요. 과실
잘못한 거 그거를 알면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고칠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알면은 그 안 즉시 고쳐라. 그런 뜻이고요. 과문 불입은 문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아는 사람 집에 문을 지나가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감정이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도 또 불쑥 남의 집에 들어가도 실례고 뭐 옛날에는 핸드폰 같은 게 없었다니까. 하여튼 그 아는 사람의 집을 에, 당연히 들렀다 가는 게 정상인데 왜 그냥 가느냐 하고 이제 핀잔을 주는 거 내지는 뭐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과문불입. 그 문을 지나면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식자는 먹을 식자죠. 기유 음식 불여 물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유 기는 그릇 기자죠. 그릇 안에 음식이 있어요. 근데 불여 주지 않으면 물식은 물자는 하지 마라 그런 뜻이 그죠. 금지한다.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릇 안에 음식이 있어도 그 집주인이 음식 주인이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북풍 잠언 25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을 일으키리라. 여기 북풍하고 참소 두 개 한자가 나왔어요. 자,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북풍이 불었다. 북쪽에서 뭐 남쪽으로 불 수도 있고 북쪽에서 서쪽으로 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남선북마 이렇게 했는데 남쪽의 배, 북쪽의 말 이게 뭐냐면 남쪽에 와서는 배를 타고 북쪽에서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남쪽에서 배를 타는 법은 없고요. 북쪽에서 뭐 말만 타라는 법도 없다. 뭐 그런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량하게 놀러 다닌다. 그러니까 팔자가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선북마. 그러니까 북대문. 우리가 이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은 잘 알죠. 북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21 사태 때 오래됐죠. 1968년 1.21 사태 때 이 문을 잠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북한에서 공비들이 내려온 루트가 됐다. 그래갖고 막았는데 요새는 이제 막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좀 음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이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데 하여튼 북대문이 있어요. 이 일명 숙정문이라고 그러죠. 남대문은 숭례문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북대문에 대한 재밌는 얘기는 이 북쪽에 있으니까 음양의 음이고 남대문은 음양의 양이죠. 그래서 북대문을 언제 열었냐면요. 조선시대 보면은 이 비가 안 올 때는 북대문을 열었대요. 왜냐하면 비는 아무래도 음습하고 습기를 좋아하니까 북대문을 열면은 비가 올 거다 해서 그런 속설에 의해서 이 북대문을 열었답니다. 숙정문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풍은 바람풍자죠. 이게 북풍 모습이다 했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아버지 바람하고 어머니 습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 난 애를 보면은 아버지 모습도 있고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버지의 바람이 좀 들어갔고 바람 핀다는 바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바람도 있고 어머니의 습관 모습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북풍 모습. 사실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 보면 말이죠. 엄마 모습하고 아버지 모습이 골고루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풍창파벽. 이거는 이제 바람으로 창이 흔들리고요. 그다음 벽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집안을 얘기해요. 이 창이 깨져 버렸으면 고쳐야죠. 근데 그런 고칠 여유가 없어갖고 아, 바람 불어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다. 고칠 수가 없어서 벽은 허물어졌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다음 한자 참소 25장 23절 이거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이 참소는 뭐냐면 무슨 이제 소원을 제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윗사람한테 나쁜 뜻으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쁜 의미죠. 이 참구 참서 그랬는데 참구는 그런 일러 바치는 입
뭐 A라는 사람 나쁘다 하고 이제 자기 윗사람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거, 참구, 참서, 예, 그런 거를 모아둔 글, 예, 참서하는 글. 그런 누구 나쁘다, A라는 사람 나쁘다 하고 이제 고하는 고해 바치는 글, 예, 그 참서. 예. 그다음에 이제 소자, 이혼 소송이다. 예, 이혼 많이 하죠. 예, 요새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삿짐 센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데 제일 가기 싫은 게 이혼한 집에 짐을 날리는 건데요. 가면은 부부간에 얘기도 안 하고 남자는 저쪽에서 담배 피고 있고 여자는 뭐 이거 저거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빨리빨리 끝내세요.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비싼 물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또 그때는 이제 부부간 또 싸운다네. 이제 이혼했으니까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뭐 그 내가 산 거다 뭐 네 거다 어쩌 내가 그때 돈 많이 했다 그러면서 아주 그게 꼴보기 싫어서 하여튼 이삿짐 내지는 분이 하여튼 이혼하는 집에 이삿짐 날리기가 좀 괴롭다 이런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혼 판결을 내리죠. 법정 가면 이제 거기 이제 도장 찍으러 또 갑니다. 도장 찍으러 가는 거는 이 법원을 가죠. 법원 가서 이제 도장 찍고 하는데 법원 가면은 뭐 남자는 잘못했다고 여자한테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여자가 또 남자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울고 불고 울고 불고 그 불고는 뭔지 하여튼 뭐 그래서 그게 또 보기 싫다고 그 이혼 법정 내지는 그 법원 그거 못 보겠더라 못 봐주겠더라 하여튼 뭐 요새 이제 숙려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혼하면 이제 금방 하지 말고 이제 법원에서 한 3개월 있다 와라 그러면 이제 다시 에, 기분이 좀 풀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합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한죠 덕의 잠언 2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이 덕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제 의인이 되겠죠. 의인이 돼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죠. 덕의한다. 이 얻을 덕자의 뜻의인데요. 이 사전적인 표현은 덕이라는 게 일이 뜻대로 된다. 덕의 만면.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만면에 미소를 짓죠. 그래서 덕의. 그래서 천려일득 이렇게 했는데 1000번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여는 고려하고 사려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를 건진다. 자꾸만 생각하고 하면은 좋은 길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천려일득. 명불허덕. 명불허전 들어보셨죠? 이름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런 뜻이고 명불허전은 이름이 거저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명성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고 또 이것도 명불허덕은 그 명성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명불허덕. 허덕은 가짜로 공짜로 거저로 뭐 그런 뜻이죠. 자, 뜻의자 허심평의 이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허하게 만드는 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속이 편안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평의라는 거는 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기소침은 어떤 일하고자 뭐 먹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이 사라지는 거죠. 기운이 없고 풀이 죽었다 하는 의기소침했다 그러죠. 이 소자는 녹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 의지가 녹아버리다. 녹을 소자. 침은 가라앉는 거예요. 녹을 소자 가라앉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